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습관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뭐로 이루어졌어요? 네, 습관으로 이루어진 존재래요. 이 습자가 아마 이렇게 쓰는 걸 거예요. 익힐 습자, 습자, 습이 업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이 뭐보다 강하다? 업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이것 때문에 운명을 개척할 수도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길은 이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습관은 타고나는 걸까요? 길들여지는 걸까요? 길들여지는 거죠. 습관은 길들여집니다. 근데 이 습관이 되게 또 무서운 쪽으로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트라우마는 안 좋은 쪽의 습관이거든요. 기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거든요. 딱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힘들었던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겨웠던 삶의 패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그 트라우마지만 저는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큰 감사함은 저는 그거를 극복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극복이 됐다고 저는 지금 믿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같이 조바심이 난다든지 화를 잠깐 못 참는다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래도 많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건 길들여지기 나름이니까 자꾸 길을 들이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초급 강의 하시는 분들에게 기타 치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게 어디냐면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100일 정도를 지속적으로 할 때 습관화되는 습관이 심리학적 대부분의 보편적인 100일 동안을 계속해서 이렇게 패턴을 유지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100일이면 몇이야? 3개월 좀 넘는 거잖아요. 근데 강의를 들을 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듣는데 3개월 해봐야 12번밖에 더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12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100일을 그 다음에 수업 없는 나머지 기간 동안 매일 기타를 잡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잘 되는 팀은 반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6개월이 되면 3분의 2 이상은 훨씬 더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한 반년이 지나게 되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유념하셔야 될 거는 무거운 짐을 지는 습관. 나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나는 무조건 그냥 짊어져야 되는 짐. 그것이 해야 될 도리이고 행복일 수는 있는데 행복이 조건일 수는 있는데 기쁨이 되진 않는 일들 있잖아요. 설거지를 한다든지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습관이 나의 짐을 자꾸 얽매이고 내 어깨의 짐을 계속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습관은 조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습관을 들이고 어떤 사람은요 삶을 실패로 끌어내리는 습관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선하지 않은 일들, 반사회적인 일들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문제죠. 그런 것들은 격리가 되는데 이런 습관은 절대 되지 않는다. 좋은 습관들을 많이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음악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노래도 많이 듣고 노래도 좀 그런 거 요즘에 행복해지는 하지만 마지막 엔딩은 그런데 그런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좋은 습관들을 지내가시면 미래가 이 습관에 의해서 운명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에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지. 인생, 그다음에 운명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인생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대. 그럼 습관이 바뀌려면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습관을 들이려면 그렇죠. 행동이 있어야지. 습관이 바뀌려면 걸으려면 걸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내가 개척해야 되는 길들여지는 그 행동을 해야 습관이 바뀌지. 아 습관이 바뀌어야 되겠네. 이러고 있으면 뭐가 바뀌냐고.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해서부터 와요? 그렇지. 먼저 생각을 해야지. 똑똑해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의지를 가져야 되잖아. 의지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이건 늘 얘기하는 거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서 운명이 바뀐다. 물론 여기 중간에 뭐 인격이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인데 이 안에 이 습관이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걸 위해서는 항상 내가 생각해야 돼. 의식하고 그 다음에 해보는 거죠. 기타를 치고 싶다면 매일 조금씩 하는 거야.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생각이 바뀌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전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깨우치면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하기 전에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전에 자꾸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 되게 어려워한다. 내가 아픈 게 악이야? 아니잖아요. 자꾸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면 의지를 자꾸 무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말이 희한해.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나는 이것을 할 거야 앞으로. 난 무엇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초급 때 강의 항상 그 얘기해요. 처음 온 사람들한테 저처럼 강의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강의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자꾸 주변에 해라. 저한테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 나는 처음 하는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강의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강사가 될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나도 특별한 관심을 갖게 돼요. 내 뒤를 따라서 강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내가 그래서 무언가 제가 말하면 꿈이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게 되면 세상 주변 사람들이 기가 다 몰려요. 되도록.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말을 하시는 게 좋다. 처음에는 아무 의지가 없어도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해. 안 돼. 말 못해. 그걸 왜 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된다. 그 다음에 너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걸 하려면 그거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생각으로 굳어지기 전에 자꾸 말로 이야기를 해나가면 그것이 생각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습관이 되는 것까지만 하게 되면 된다.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어떤 습관을 좋은 습관들을 하나쯤 이렇게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거 한 2가지 정도만 숙제로 드립니다. 오늘 시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 한번 습관을 만들어가야 될 목표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는 거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좋고 요새 제가 행복해요 노래 부르면서 저도 자신도 행복해요 하고 저희가 그 영상반 다음 곡이 마이웨이라는 곡으로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모두가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언제든지 희망이 있다라는 노래를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 너무 크고 먼 게 아니고 사소하지만 얼마든지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글 어디 블로그에 올라온 글 하나 읽어드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인의 제목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라는 이야기. 두 아이의 엄마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36세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 간과 폐로 전이되고 대장과 간의 종양을 제거하기 2번 수술을 받았는데 그리고 25차례의 방사선 치료,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는데 결국은 곁에 있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가 남긴 블로그 내용을 올렸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가신 와이프가 써놓으신 글이에요.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들이 행복이 어떠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인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줄 수 있다는 게 세상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죠. 딸아이 머리를 따줘야 되는데 그리고 아들 녀석 잃어버린 뇌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를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에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이런 일기장을 이렇게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그 얼마나 우리 작은 것들이 행복한가라는 것들을 깨우치게 했던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주어진 일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